그래서 실제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3억 원에 전세를 세팅하게 되면은 내 돈이 하나도 들이지 않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도였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제가 경매 법정에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경매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수익을 많이 남겨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월 26일에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다가 한 건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2월 2일에 또 연속으로 또 한 건의 낙찰을 받아서 연속 두 건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정도 더 입찰에 참여를 했지만 폐차를 했고요. 이제 어제 2월 13일에 또 경매 입찰장에 제가 가서 두 건의 입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두 건 모두 폐차를 했어요. 어제 2월 13일이면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전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이제 경매를 처음 접하고 경매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 업무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석 전날, 구정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 연휴 전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놀러 가거나 나태해지기 때문에 경매 법정에 입찰을 참여하는 그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 전에 낙찰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갔지만은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물건의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수익을 얼마나 보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물건에 적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정보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경매 스터디 단톡 카카오톡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경매 스터디 무료 단톡방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곳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입찰에 참여한 아파트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림 푸른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였는데요. 1층의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1층의 아파트면서 51평형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였고요. 또 우림 푸른마을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최근에는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롯데캐슬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이면서 브랜드가 없는 아파트였어요. 더욱이나 입지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486세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500세대가 넘어야 된다. 1000세대가 넘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다라고 배워요. 물론 맞습니다. 500세대가 넘고 1000세대가 넘으면 규모의 경제를 이용을 해서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요. 또 커뮤니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시설들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제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잘 컨택을 하지 않아요. 또 최근 같은 경우에 1층의 아파트라든가 이 51평처럼 대형 평형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아파트를 선별함으로써 경쟁률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찰 참여 인원을 5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6명의 입찰자가 참여를 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1평의 B타입이었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형 평형 그리고 경기도 광주의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사진 않겠죠. 그 이유는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지 않은 이 아파트를 수리를 하고 단기 매도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표도 제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51평 B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2024년 3월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4억 2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이제 51평 A타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에 거래가 두 건이 있었는데 3억 5,700만 원, 3억 5,500만 원의 두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넘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를 공사를 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팔면은 그래도 3억 3천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매도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3억 5천만 원이었고요.
10% 저감이 돼서 2억 4,500만 원인 70%의 가격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사업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이제 단기 매도가 가능하고 단기 매도를 했을 때 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때 70%의 세금을 내지만은 이 물량은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15%의 소득세율을 내면 절세가 가능했고요.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장점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 사업자를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이기 때문에 건물분의 부가세 10%를 이제 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부분이 1,700만 원이어서 1,700만 원의 추가적인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모두 경비를 제하니까 세후 수익률이 2,8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테리어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소유자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의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90%의 대출을 활용하고 단기 매도에 15%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세후 2,8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물량을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하고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분이 있었다면은 세후 2,800만 원이 아니라 수익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700만 원을 이제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금매가 아닌 이제 적정 시세, 더 오른 시세에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찰을 참여했는데 6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 낙찰 가격은 2억 8,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2등이 2억 5,500만 원, 3등이 2억 5,300만 원에 입찰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입찰가를 산정해서 들어간 금액은 이제 2억 5,100만 원에 책정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1등이 2억 8천만 원이라 너무 과도하게 쓴 금액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금액을 책정을 했고 만약에 2등이 2억 5,500만 원이고 제가 2억 5,100만 원이었는데 1등 금액 2억 8천만 원이 없었다면은 400만 원에 폐차를 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굉장히 배가 아팠겠죠. 그렇게 됐다면.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2억 8천만 원의 과도한 금액이 낙찰이 되었지만 이렇게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낙찰을 받은 물건들도 이러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전세로 세팅을 하게 됐을 때는 전세 가격이 3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1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전세를 3억 원, 2억 9천만 원에 세팅을 하게 된다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플러스 피, 풀피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선별해서 들어갔고 우리 경매 멤버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이기 때문에 전세로 세팅을 하고 이제 추후에 낙찰받는 물건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이 물건은 비과세로 2년 동안 가져갈 계획을 세웠고 포트폴리오를 짰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폐차를 해서 좀 아쉬웠고요. 이러한 물건들을 지금 매일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물건도 이제 성남지원에서 진행이 됐었던 어제의 물건인데 어제 성남지원에 2건의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2건 다 모두 아쉽게 폐차를 했지만 제가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물건들을 선별을 하고 그 물건들을 저가로 수익이 많이 남길 수 있게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입찰을 참여를 할 때 이제 저가로 입찰 참여하고 여러 건을 함으로써 몸은 좀 피곤하지만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게끔 저가 낙찰을 진행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매 스터디, 경매 컨설팅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고가에 되는 곳들이 있어요. 매수자들한테 또는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한테 수익이 남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고가 낙찰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경매 같은 경우에 최근에 PD수첩에도 나왔는데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케어를 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5년부터 경매를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 경매 업무,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오랜 시간의 노하우, 경험, 그리고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한테 고가 분양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경매를 통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또 투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9년도에 청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만큼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임성배 경매 스터디, 경매 단톡방, 무료 단톡방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추후에 오프라인 강의 일정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